그 여러분들께 인버스나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유를 하고 계신데 간밤에 악재가 터졌어요. 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다. 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팔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지를 하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 인버스로 하루 정도 이걸로 해지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여기서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지난 간밤에 초대형 호재가 터졌어. 그런데 나는 단기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 ETF를 하루 혹은 이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쪽으로만 보유하시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셨다면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네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물타기를 하면 김영롱 신한자산운용 SOL ETF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우, ETF 부장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기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위치가 그러게요. 바뀌네요. 네네. 오늘 얘기하십시오.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실제로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반응도 좋았었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8개 운용사에서 총 16개 ETF를 내놨는데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호가 관리도 LP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UBS에서 또 SK하이닉스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너무나도 절묘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게 매수 물량이 한꺼번에 또 폭발적으로 몰려버리면 ETF 입장에서는 호가 관리서부터 물량 관리하는 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었고 뒤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크고 작은 이슈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요? 예. 호가 관련해서도 뭐 괴리율 관련해서도 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오늘 첫날 흥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자금들을 투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ETF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말씀하셨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ETF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ETF는 여러 개의 주식들을 모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단일 종목이 가능한가? 그렇죠. 정말로 삼성전자 ETF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삼성전자만 들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초적인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매매하려면은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러면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ETF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펀드를 사는 건데 그 안에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여러 가지의 자산들이 모여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ETF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구성 종목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됐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10개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하는 어떤 상징적인 상품이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주식보다 ETF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거네요? 그렇죠. 분산의 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한 종목이 너무 비싸지면 황제주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TF 안에 그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작은 소액으로도 여러 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산의 효과랄지 아니면 어떤 지수 추종의 효과부터 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추종 효과까지 있는 건데 다만 이번에 나온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고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배짜리 ETF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결정적이었던 것이 홍콩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2배짜리 ETF가 있었는데 꽤나 흥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 형님들께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홍콩까지 건너가서 이제 매수. 한국인들이 꽤 많이 산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3천억 원 약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외환 시장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고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나라에서 해라. 이런 명목 하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허용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1시에 27일 오늘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을 하게 된 거고 8개 운용사에서 총 16개 ETF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ETF가 절대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한 5배 먹는 거는 만족을 못 하니까 장기적으로 10배를 먹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거는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지를 하는 과정 혹은 내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10%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투자하면 한 달 동안에 내 수익률이 한 20% 되겠네. 이론상으로는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 ETF는 기본 개념이 일간 수익률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서 제가 한번 또 음의 복리효과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정한다는 거지 누적 수익률을 2배 추정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18% 갈 수도 있고 17%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뭐 횡보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 1991년 사례를 봤을 때 지수가 70% 오르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20%밖에 못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일 변동성이 크고 음의 복리 효과를 세게 맞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익률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나 SK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리지 쪽은 ETF 쪽은 조금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그냥 현물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그럼요. 그게 일단 우선이고요. 사실 이거는 가장 뒤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유를 하고 계신데 누가 뭐래도 간밤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팔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맞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조금 해지를 하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 인버스로 하루 정도 이걸로 해지를 하는 거죠.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 맞아요. 지금 내가 삼성전자 팔면 다시는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 중에 하나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상승에 대한 혹은 하락에 대한 방향성에 정말 확신이 있다. 근데 뭐 5거래일 동안 계속 오르거나 10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오르긴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짧게는 하루,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단기로 투자하시는 거를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지용은 생각 못했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건 그대로 냅두고 혹시나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비해서 반대 방향 ETF를 담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인버스 ETF는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해지용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그 교육을 받으려는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문의가 있었겠죠?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금투어 그래서 홈페이지 다운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10만 대기설 맞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특금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교육을 받고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 예전에 그 2월 달인가 그 코스타 액티브 때보다 더 많이 몰린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했고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ETF의 1, 2위가 모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였고요. 그리고 5위, 6위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두 개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그 ETF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였네요, 진짜. 그 엄청난 열기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 모멘텀 덕분에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맞죠. 동적 VI도 걸리고 네. 정적 VI도 걸리고 했었죠.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희가 개별 종목의 상한가는 30%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딱 레버리지니까 그러면은 60%입니까? 상한가가? 그런 셈이죠. 그렇게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인데 아래로도 60%.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하루에 60%를 벌 수도 있고 하루에 60%를 잃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한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 상품이 나왔을 때 하루에도 상장 폐지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상하방으로 60%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그만큼 그래서 초고위험이라는 맞습니다.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건 삼성전자라고 이름이 붙으면 삼성전자만 정말 1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일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시총 비중 10%의 어떤 거래 비중 5% 상위가 돼야만 이 단일 종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데 이 깐깐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단일 종목 ETF가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일 종목으로 현 선물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같이 개별 주식 선물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앞에서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이 됐을 때 기초자산의 2배를 운용사에서는 인위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물보다는 선물을 통해서 거래도 훨씬 잘 낼 수 있고 유동성도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선물을 통해서 이 2배를 맞추기 위해서 현수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흥행을 성공을 했는데 오늘 뭐 체감하셨겠지만 전 국민이 다 그 주식 사러 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팔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코스닥도 주가는 급락하고 코스피나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급락하는데 양극화나 혹은 시장 왜곡에 대한 좀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오늘 상장을 안 했다고 쏠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은 그야말로 탑2의 시대이고 그렇죠. 탑2 덕분에 사실 SK스퀘어랑 삼성전기가 급등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쏠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잘만 사용하면 우리나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다만 이 칼을 잘 사용해야 나한테 좋은 거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칼끝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면서 계속 제가 ETF자는 잘 안 붙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ETF 하면 분산 투자에 대한 그리고 안전자산성 상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2배 곧버스에 뒤에 ETF자 잘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리스트를 보니까 다 그냥 ETF는 다 빼 있는 상태네요. 맞아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지금 표가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 운용사에서 총 16개 ETF에 2개 ETN까지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역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뭐 대형사가 그러겠죠. 아니면 총 보수가 제일 낮은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오늘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고 제가 앞에서 어떤 해치성의 보수라는 게 수수료예요? 그렇죠. 저희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해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신한자산운용 솔리티F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없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레버리지하고 곧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게 SK하이닉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곧버스를 내놓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양방향 전략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 어떤 투자에 대한 선택을 넓히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왜냐면 옛날에 그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인버스 상품 나왔다가
뭐 곤혹을 치렀던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곤혹을 치른 운용사와 이제 증권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단기간으로 봤을 때 해지성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다 모든 운용사에서 인버스 상품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 운용사에서 2개 상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레버리지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한 종목만 양방향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 솔 신한자산만 이제 하이닉스 양방향으로 출시를 하셨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인버스는 플러스 한화자산 운용에서 삼성전자의 하락 배팅.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ETN은 어떻게 좀 구별이 있는 거예요? ETN은 증권 쪽인데 이쪽은 그냥 아예 배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거기는 상품인가요? 더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흐름들을 보니까 그 코스피도 그렇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장 마감, 기계적인 뭐 리밸런스 일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그런 좀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약간 좀 그 저희가 현실성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연구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이 지금 3천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4조 원의 순매수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있다고 해서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완전히 커지거나 시장이 혼탁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장 마감 근처가 되면 기계적으로 2배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맞춰야 되니까 자산운용사에서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더 많이 올랐으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더 많이 떨어졌으면 선물 매도를 해서 그 2배 수치를 맞추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선물 쪽에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오면 현물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면서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조 단위로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종목 ETF는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덩치가 되고 이 정도의 ETF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장 가격에 대한 혼탁이나 아니면 괴리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허용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스피 3,000대였으면 좀 더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8,000까지 올라오고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수급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3,000대였으면 아마 개인의 순매수 규모도 이 정도도 아니었을 뿐더러 솔직히 그때는 감독 당국이 허락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같은 상품이 상장된 오늘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 어떤 인버스나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괴리율이 10%가 넘어가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10분 이후에 다시 괴리율이 0%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괴리율이 10%라는 건 실제로 기초자산보다 10% 비싸게 ETF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이거를 기초자산의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은 그 LP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자에서 호가가 충분히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호가의 괴리로 인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괴리도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품을 고를 때는 거래량과 그다음에 LP의 유동성이
두텁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괴리율 관리가 되는지를 보셔야 이 상품을 내가 투자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괴리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높은지 네. 낮은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HTS나 MTS에서도 현재가의 그 밑에 순자산 가치가 있고요. 네. 아이나브 실시간 순자산도 나오고 그 밑에나 옆에 보시면 창에 괴리율도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 아래로 유지를 하는데 이런 좀 특수한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 10%면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네요. 사실 그 ETF에서 괴리율이 10%가 벌어지는 건 네. 사실상 사고인데 이때는 이제 그 9시부터 9시 10분 전까지는 네. 그 LP들한테도 이제 호가와 물량을 공급할 의무가 약간 면제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충분히 효과가 두텁지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을까요? 또 다른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우리 8개 운용사에서는 제발 사고 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긴장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틀리거나 횡보장일 때 네.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갖고 뭐 컨텐츠를 찾아보거나 스터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음의 복리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자료를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가 오르고 다음날 10%가 떨어지면 똔똔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원금이 10,000원인 삼성전자 본주하고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째 날 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 1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11,000원이 된 상태에서 다시 10,000원으로 그 다음날 떨어지려면 9.09%가 하락하면 다시 본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뭐 본전이니까 네.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첫째 날 10%가 오르고 두 번째 날 9.09%가 떨어지면 네. 똔똔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1.8%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본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돌아오지만 네. 2배짜리는 9,818원으로 오히려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상승하는 건 낮은 모수에서 큰 모수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떨어질 때는 큰 모수에서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를 때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변동성의 잠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게 쌓이면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가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 오르고 10% 빠지고 다시 11% 오르고 뭐 11% 빠지고 횡보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거죠. 이게 복리 효과가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의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고버스 상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본주짜리 10,000원 상품이 있는데 이게 3일 동안에 연속으로 10%씩 폭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버스는 하락에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면 3일 동안 30%가 폭락을 했으니까 누적 수익률이 고버스가 72%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이 뭐 4일이고 5일이고 폭락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반등이 세게 나오죠. 4일째 15% 반등을 하면 30%가 그 17,000원대에서 그냥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꾸준히 수익을 계속 쌓아놨는데 하루 반등했다고 30%가 거기서 손실권으로 떨어지면서 17,000원까지 갔던 상품이 12,000원 초반대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이 얘기만 들어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그냥 길게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오를 때야 좋은 거지만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4일, 5일 연속으로 오르는 종목
혹은 시장 없잖아요. 네. 요즘 시장은 있는 것 같기도 요즘은 하지만 있는데 뭐 흔치 않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2배짜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오래 들고 그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 전술적인 대응용으로 쓸만한 그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다. 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네.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는 없어. 다시 못 살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뭐 반대 방향의 인버스 상품을 산달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지난 간밤에 초대형 호재가 터졌어. 그런데 나는 단기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 ETF를 하루 혹은 이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쪽으로만 보유하시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셨다면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물타기는 아니다. 레버리지 하고 싶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 좀 평균 단가 낮추고 그런 전략들을 많이 수행하는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물타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가급적인 게 아니라 네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물타기를 하면 음의 복리 효과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타기의 개념이나 아니면 본주를 내가 오래 갖고 있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장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극심한 이때에 그래도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영리하게 활용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오늘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롱 신한자산운용 SOL ETF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